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지금 영상을 다시 찍는데요. 네, 아무튼 다시 찍게 된 이유를 빼고 좀 얘기를 하면, 네. MBN을 어쨌든 어제까지만 나가거나 다음 주까지만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굳이 작가님, PD님이랑 싸우고 이럴 필요도 전혀 없고, 네. 그 사람들도 직장인일 뿐. 네. 제가 이걸 위해서 이제, 코인은 투기성, 자산이라서. 약간 사행성, 투기성도 아니고 사행성이라고요? 사행성. 약간 바다 이야기랑 동급 취급하는 건가 봐? 도박이다. 네.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빼라. 네. 고 했다고 해요. 근데 빼면 당장 빼는 거지 왜 한 주 더 나갈 수도 있냐? 아무런 대책 없이 뺐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되면 제가 안 나가고, 준비가 안 되면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거랑 비슷하네요. 군대에서 저 산이 보기 싫다. 네. 네. 좀 웃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서울시장의 포트폴리오가 절반이 넘게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있는 이 시대에 트럼프가 절대 비트코인 안 팔 거야 라고 빡빡 우기면서 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채굴 기업을 만들고 있는 요 타이밍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어이가 없더라고. 사행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점인가? 하이먼 민스키 모델로 생각해보면은 언론 보도가 증가해야지 팍팍 올라가는데.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는 올라가는 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스터를 달 때는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도, MBN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거지. 만약에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보고 막 돈이 엄청 돼. 네. 그러면 빼겠어? 그러면 안 빼겠죠. 그래도 사행성. 빼. 약간 걔네들이어서. 그래도 빼. 그래도 빼는데, 소신껏 방송하겠다. 네. 빼는데? 네. 빼는데, 그래서 어쨌든, 없애는 거 보니까, 약간 진짜 저점을 찍은 건가? 그리고 요 다음 타이밍에 또 매경에서 나와달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가 이제 거의 불장 끄트머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해달라고 할 때. 네. 저는 근데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벌려서 약간 힘들었는데, 오히려 좀 약간 제 채널에 집중하고, 네. 제 채널에 영상 하나 더 올리고, 아니면 차라리 쉬고, 이런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채널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청이 들어와도 할지 모르겠어? 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글쎄요, 일단 매일경제 나가가지고 지금 했던 거는 저희 쪽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도 애매했고. 너무 짧고, 네. 다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최소 한 30분 정도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한 25분 정도? 네. 그러면 안 나가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내일 없습니다, 하루 종일. 네. 하지만 노트북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은 내일은, 글로써 텔레그램 방이나 X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꼭 들어와 계시는 거 추천드리고, 대신에 오늘 이제 요 영상 촬영 끝나고 나서 리플 영상을 촬영할 건데, 네. 그 리플 영상을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 시간에는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엔 이 하락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 하락 추세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근데 보니까 로그 차트를 보면은 못 들었더라? 근데 워낙에 단기적인 추세라 가지고 이거를 로그 차트로 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없습니다. 네. 정확해. 그래서 여기 아래 꼬리를 달고서라도 어쨌든 요 라인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별로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요 중심선 아래로 떨어질 말랑 계속 그러는데, 일단은 중심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중심선보다는 요 추세선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좁아질 거란 말이죠. 좁아지면 사실 중심선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요 보라색 점선 있죠? 요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게 더 최우선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더 분석할 게 없긴 하죠. 나스닥을 왜 계속 얘기하냐면, 나스닥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52주선, 52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 거기를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30일 볼린저 밴드가 잘 맞고 있어요. 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어쨌든 나스닥도 쭉 올라와 주는 게 제일 베스트겠다. 라는 얘기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아. 국채금리가 정상화되면 네. 6개월 안에 큰 조정이 온다 그랬잖아. 그랬죠. 근데 나는 요번에는 틀리나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어쨌든 우리는 나스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랬죠. 취임을 했으니까 어쨌든 시장을 조금 띄워준다. 약간 이런 걸 생각했잖아. 네. 중간 선거도 있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어쨌든 시장을 박살내고 있는 거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요거는 그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건데 이게 이제 10년물에서 2년물 뺀 게 원래대로라면 0 이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년물에서 2년물 뺀 게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거 좀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0년물에서 2년물 뺀 게 다시 정상화되면 큰 조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때도 큰 조정이 있었죠.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때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정상화 됐는데 요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 큰 조정 네. 있었고 그 전에도 보면 요때도 정상화 되고 나서 리먼 사태 2007년, 2008년. 네. 그 다음에 요때도 정상화 되고 나서 닷컴 버블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도 정상화 되고 나서 여기서 큰 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요번에는 틀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정상화 되고 나서 네. 트럼프로 인한 하락이 생겼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진짜 신기해. 트럼프가 이렇게 난리칠 걸 알았나? 안 그러면 트럼프가 난리치지 않아도 떨어질 거였나?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죠. 장단기 금리 차가 어쨌든 정상화가 됐으니까 시장 신경 안 쓰고 내 맘대로 한다. 정책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떨궜다. 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취임을 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여전히 역전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관세 정책을 굳이 지금 하려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진짜 결과론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네. 근데 요 정도로 해서 조정이 끝나면 그냥 겪고 넘어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정상화되면 경기 침체 온다, 막 나스닥 떨어진다, 벌벌벌 떨던 게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되면, 그리고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도 충분해요, 사실. 이 정도 마무리되는 거면. 그렇죠. 코로나 때 떨어진 거랑 지금 떨어진 게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낙폭이? 이때도 30%. 지금이 27% 이렇게 돼요. 그러네. 딱히 차이 없네.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떨어지고 올라간다? 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다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돼, 정상화가 돼. 그러면 또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요것도 보면 알겠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얘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숏을 들어가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 기회가 오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살 기회가 곧 오나 보네. 6개월 안에. 그럼 돈을 모아놨다가 그때 사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도 조금씩 다룰 거라서, 왜냐면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미증시에. 코인으로 돈 벌면 미국 주식으로 좀 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거 좀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만한 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 롱 물량이 계속 역대 최고고, 그 다음에 이더 BTC 롱도 최고인데, 근데 이거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단위가, 그때 저희도 단위를 한번 얘기했었었는데, 네. BTC 롱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원래는 BTC USD면 단위가 USD예요. 네. 근데 이건 롱 물량이란 말이에요. 롱을 들어간 물량. 그래서 롱을 들어간 물량을 달러로 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개수로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비트코인 개수가 한 7만 1000개 정도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더 BTC 롱인데 요게 BTC의 개수가 아니고 이더 개수로 봐요. 네, 이더 개수로 봐야죠. 비트코인 100만 개만 어치의 이더를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서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더리움의 양,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더리움 개수라 쳐도 엄청 100만 크죠. 개면 많죠. 100만 개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얘는 언제쯤 현금화를 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과연 늘릴까? 이런 것도 좀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예, 결론만 따지면 사실 뭐 나쁘지 않고 중심선도 잘 지켜주고 있고, 근데 중심선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근데 그 중심선보다는 결국에는 요 추세선 아래로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 네. 예, 뭐 요런 상태, 예, 요거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세선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꼬리라도 달면서 종가 마감 지켜주면 베스트인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뭐 A, B, C가 끝나고 하락, 혹은 A, B, C 이후에 1, 2, 3, 4, 5 이렇게, 예, 요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 왔다면 아마 요 아래로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이게 저점이 맞다면, 예, 물론 이렇게 타고 흐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저점이 맞다면 얘는 지켜줘야 됩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덧붙일 말 있어 혹시? 아니요. 오늘은 뭐 다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음. 네, 비트 관련해서도 추세선 말고는 저도 뭐 볼 게 없네요. 지금은. 도미넌스는 언제 떨어질 것 같아? 어쩌면은 진짜 뭐 8월, 9월 이때까지는 그냥 이 도미넌스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니 근데 도미넌스가 그래도 이게 그 불장의 끄트머리쯤 가면은 약간 요동치거든? 네. 약간 요런 식으로 요동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도미넌스의 고점을 갱신해도 요동은 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동치거나, 안 그러면 이때도 요런 식으로 요동치거든요? 얘도 이제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요동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알트는 계속 죽고 비트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도 좀 재밌어 보면. 네. 그게 진짜 이례적이죠. 지금은 상황이 아무래도. 오케이. 그럼 요 정도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내일 뭔 일이 생기면 제가 텔레그램이나 X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주소랑 그다음에 X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팔로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일 없으면 안 올려요. 네. 근데 별일 있으면 제가 안에서 거의 갇혀있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갇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